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그리기를 조금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수행평가로 2단원, 4단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 그리는 거를 조금 알려줄 테니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 우리 5단원도 그래프 그리는 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꼭 잘 보면서 아니면 쓰면서 들어봅시다. 자, 1번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축 이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2단원 수행평가 때는 축을 설정해 줬었어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그리고 그때의 무게, 젠값, 요렇게 질량값, 요렇게 축을 설정을 해줬었는데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축 이름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더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계속 설명을 하지만 이걸 외워야 된다. 이거는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는 지금 1학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2학년 가서도 하고 3학년 가서도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이과 쪽 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가서도 그래프 그리는 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니까 계속 잘 열심히 하려고 해봐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축 이름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가로로 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된 축이 있었어요.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수학에서 함수를 배웠으니까 알죠. 가로축은 무슨 축이라고 부르냐면 X축이라고 부르고 세로축은 Y축이라고 배운다까지 수학 시간에 배웠었죠. 근데 이제 수학 시간에는 그냥 X, Y가 끝이지만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단 말이야. 뭐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뭐 부피에 따른 압력 변화, 압력에 따른 뭐 온도 변화, 뭐 이런 식으로 뭐에 따른 무슨 변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변화시켜 줬을 때, 온도를 변화시켜 줬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고, 뭐 온도를 이렇게 조절해 줬을 때 뭐 광합성이 얼만큼 일어나는지 보고 싶고, 전압을 어떻게 조절을 해줬을 때 전류는 얼마나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게 과학이란 말이야. 하나의 어떤 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고 싶은 걸 변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를 이렇게 조절해주면서 나머지 것들의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게 과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로축 X축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내가 어떤 실험을 할 때 내가 변화시켜주는 값들 있잖아. 내가 온도를 변화시켜줄 수도 있고 온도를 10도일 때 15도일 때, 20도일 때 이렇게 온도를 변화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압력 1기압일 때, 2기압일 때, 3기압일 때 이렇게 압력을 변화시켜줄 수도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X축에는 내가 변화시켜주는 값이 들어가요. 간단하게 쓸까 그냥? X축에는 내가 변화를 시키는 값이 들어가요. 변화시키는 값이 X축에 들어가고요. 세로축, Y축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내가 어떤 걸 변화시켜주면 그로 인해서 변하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잠자는 시간을 원래는 8시간을 자면 안 피곤한데 7시간도 자보고 10시간도 자보고 5시간도 자보고 이렇게 자는 시간을 내가 변화시켰더니 5시간 잤더니 피곤함이 한 10만큼, 그다음에 뭐 6시간 잤더니 피곤함이 8만큼, 7시간 잤더니 피곤함이 5만큼, 그다음에 8시간 잤더니 피곤함이 0,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변화를 시키면 그로 인해서 변하는 게 반드시 존재해요. 내가 어떤 걸 변화시키면 그로 인해 변하는 값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세로축에는 내가 어떤 걸 변화시킨 값을 가로축에 써준다고 했잖아. 그로 인해 변화되는 값이 세로축에 들어가게 돼요.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 가로축은 변화시키는 값, 내가 변화를 주는 값, 세로축은 그로 인해 변화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려면 변화시키는 값,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변화시켜서 그것이 원인이 되겠지. 내가 이걸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변하는 거니까 X축엔 원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세로축에는 그로 인해 변화되는 거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세로축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원인이 되는 행위는 가로축 X축에 그로 인한 결과값은 Y축에 적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를 봅시다. 자, 여기 밑에 선생님이 예를 써놨어요. 두 가지 예시를 써놨는데요. 자, 첫 번째, 온클 미수강 강의 개수에 따른 선생님과의 전화 횟수예요.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들어줬었는데요. 여러분 강의 하나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전화가 또 한 번 오고 그랬는데 뭐 두 번째 강의도 안 들으면 또 전화 오고 이렇게 강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들은 게 많아질수록 선생님과 전화 횟수도 또 많아지죠. 그거를 보고 싶은 거야. 그걸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강의를 몇 개 안 들었을 때 선생님한테 전화가 몇 번 오나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두 가지 X축에는 변화시키는 값이었고 그 다음에 Y축에는 그로 인해 변화되는 값이었죠. 변화되는 값.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쉬웠냐면 X축은 원인 행위, 원인이 되는 거, 그다음 Y축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온라인 클래스 미수강 강의 개수가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그런 개수에 따른 선생님과의 전화 횟수가 궁금한 거야. 강의가 한 개일 때 전화가 한 번, 강의가 두 개일 때 전화가 두 번. 이런 식으로 내가 온라인 클래스 미수강 강의 개수를 변화시켜주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변화시켜주면 그로 인해서 선생님과의 전화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엔 온라인 클래스 미수강 강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변화시켜주는 값이 되는 거지. 변화시켜주는 값. 변화시키는 값. 그러니까 어디축? X축이 되는 거고 선생님과의 전화 횟수. 그로 인해 변화되는 값이 되는 거지. 내가 강의를 7개 안 들어봤더니 전화가 7번 오더라. 그게 다 내가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강의를 안 듣는 그 횟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 변화되는 거죠. 그로 인해 여기 인화라고 썼네. 그로 인해 변화되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말이 조금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라고. 원인. 내가 온라인 클래스 미수강 강의 개수. 내가 먼저 요걸 만들 거야. 내가 강의를 안 들었어. 안 들었기 때문에 원인. 선생님과 전화하게 되겠지. 결과. 그러니까 원인이 뭐? X축. 결과가 뭐? Y축. 자, 밑에 거는 원인 결과로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먹이 주는 횟수에 따른 강아지의 몸무게 변화를 보고 싶대. 하루에 먹이를 한 번 줬을 때 강아지의 몸무게가 몇으로 줄고 하루에 먹이를 10번 줬을 때는 강아지의 무게가 몇으로 늘어나고 이런 걸 내가 궁금해서 보고 싶은 거야. 어떤 강아지는 하루에 한 번만 주고 어떤 강아지는 하루에 막 2번, 3번 주고 어떤 강아지는 10번씩 주고 이렇게. 그랬을 때 강아지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대. 몇 킬로가 되지? 한 번씩 줬을 때 예를 들면 10kg, 두 번씩 줬더니 20kg 이런 식으로 그 변화를 보고 싶대. 자, 원인이 되는 행위를 찾아보세요. 원인이 되는 행위. 내가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강아지의 몸무게가 변하는 거야? 아니면 강아지의 몸무게가 변했기 때문에 먹이 주는 횟수가 바뀌는 거야? 원인이 되는 행위가 뭘까?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원인. 원인 제공은
먹이 주는 횟수죠. 내가 먹이 주는 횟수를 바꿔봤더니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강아지의 몸무게가 변한 거잖아. 강아지의 몸무게가 변했더니 먹이 주는 횟수가 바뀌었다가 아니고 먹이 주는 횟수를 바꿨더니 이게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랬더니 몸무게가 변하더라가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X축에 들어가? 먹이 주는 횟수가 X축, 가로축에 들어가고요. 강아지의 몸무게가 Y축에 들어가면 되겠죠. 강아지의 몸무게가 Y축. 이런 식으로 축 설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할 거 먼저 한번 봐보자. 보일러를 틀어준 시간에 따른 방 온도 변화를 볼 거야. 보일러를 처음에 틀고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났더니 온도가 15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5시간이면 얼마니?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1시간 반이 지났더니 18도가 됐고요. 2시간이 지났더니 23도, 그 다음 2시간 반이 지났더니 25도 이렇게 변했대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줬어.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딱 틀만 준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뭘 해줘야 돼? 축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축 설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축 설정을 해주려고 밑에 그래프 다시 그렸어요. 보니까 자, 가로축은 X축이야. 여기가 X축이란 말이야. 밑에 가로쪽이. 거기에다가 뭘 써줘야 되고 세로에다가 뭘 써줘야 되는데 자, 제목이 보일러를 틀어준 시간에 따른 방 온도 변화야. 자, 원인과 결과를 찾아봅시다. 내가 보일러를 틀어줘서 방 온도가 변한 거야? 아니면 방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보일러를 틀어준 거야? 어떻게 돼? 보일러를 틀어줬더니 보일러를 몇 시간 이렇게 틀어줬더니 방 온도가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X축엔 뭐가 들어가야겠어? 보일러를 틀어준 시간, 원인인 보일러를 틀어준 시간, 먼저 한 행동인 시간이 X축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그로 인해 변한 방 온도 변화가 결과인 Y축에 들어가야 되겠죠. 요걸 먼저 써줘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지고 자, X축에다 뭘 써준다고? X축에다가 보일러를 틀어준 시간이 X축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일러를 틀어준 시간 혹은 뭐 그냥 시간이라고 해도 되겠죠. 보일러를 틀어준 시간이라고 가로축에 이름을 써주는데요. 이때는 그냥 끝내지 말고 반드시 뭐를 포함해라? 단위를 포함해라 라고 했어요. 단위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표를 보면은요. 여기 이름, 시간과 온도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잖아. 거기 옆에 보면 이름 옆에 보면 이렇게 괄호하고 나온 것들 이 부분이 단위가 돼요. 시간의 단위는 분도 있고 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잖아. 그 중에서 시간 단위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 1.5, 2 이게 1시간, 2시간을 뜻하는 거지 1분, 1초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괄호하고 단위는 시간이다 라는 걸 꼭 밝혀줘야 되고요. 마찬가지 Y축에다가는 우리가 써야 할 거 뭐? 방 온도가 되겠지. 혹은 그냥 온도. 그래서 방 온도가 세로축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가로를 써도 돼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써줘라? 꼭 단위까지 써줘라. 온도의 단위는 뭐 썼다? 도씨라는 단위를 썼다. 이렇게 하면 축 설정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도 중요한데요. 눈금 간격 설정하기예요. 눈금 간격. 눈금 하나하나의 간격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눈금 하나의 간격은 거기 별표 쳐 있죠. 같은 축에서 눈금 한 칸당 크기는 같아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Y축이죠. 축 눈금 한 칸당의 크기는 같아야 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눈금 봐볼게. 조금 확대해서. 여기 보면 눈금이 이렇게 눈금 하나, 눈금 둘, 눈금 셋, 넷, 다섯 이렇게 간격들이 있죠. 자, 이 간격 하나의 크기를 내가 설정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칸을 1이라고 잡아봅시다. 1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런데 항상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이 부분은 0.
인 원점이라고 했죠. 자, 원점에서 이 눈금 하나의 간격을 1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칸에는 숫자가 뭐가 들어가겠어? 1이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게 계속 적용이 된다고. 또 한 칸 지나면 몇이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죠. 왜? 눈금 한 칸의 간격은 똑같아야 되니까. 무조건 지금 이 한 칸을 1로 잡은 거야. 그럼 그 다음 칸도 1. 그 다음 한 칸 지나서도 1만큼 커지니까 몇? 3. 그 다음 한 칸도 1만큼 커지니까 몇? 4. 그 다음 한 칸도 1만큼 커지니까 5, 6, 7, 8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세로축에도 정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 가로에서 하나의 축 이거 간격 설정할 때 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도 무조건 1, 2, 3, 4, 5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같은 축에서는 가로축에서는 가로 눈금 하나가 1이었으면 무조건 계속 가로 눈금 하나는 1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로 눈금에서는 세로 설정을 해도 돼요. 내가 어떤 결과를 적을 때 꼭 1, 2, 3, 4가 아니고 10, 20 단위의 단위가 필요할 수 있잖아. 내가 60이라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1, 2, 3, 4에서 어느 세월에 60까지 가겠어. 그럴 경우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이 눈금 한 칸의 크기를 바꾸어 줘도 돼요. 축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 한 칸. 무조건 아까 X축에서는 가로의 눈금 하나는 1이었지만 세로의 눈금 하나는 꼭 1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나 그냥 통 크게 20이라고 설정을 해볼게. 눈금 한 칸을 세로축에서는. 그러면 0에서 20만큼 커지니까 첫 번째 칸엔 뭐라고 쓰면 돼? 20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만큼만 커져야 된다고 20만큼. 그럼 몇이 돼야 돼? 40이 돼야 되고 또 20만큼 커지면 60. 그 다음에 또 위로 한 칸 가서 몇? 80. 이렇게 계속 같은 만큼씩만 커져야 된다고. 같은 간격에서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형태로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1, 2, 3, 4, 5 이렇게 가로축을 잡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값은 1.5일 때 x값이 1.5일 때 y값은 90이에요. 점 어떻게 찍어요?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점은 여러분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x가 1.5인 곳을 찾아보세요. x가 1.5는 1과 2 사이의 중앙 부분,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1.5일 거고 y가 90인 지점은 80과 100 사이에 90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여기가 y값이 90인 선이고요. 조금 삐뚤었지만 y값이 90인 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x값이 1.5인 부분들이 되겠죠. 그 중에서 두 값이 만나는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라?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그래프 점 찍는 게 완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점을 또 몇 개 해당하는 값들 1.5일 때면 3일 때면 4일 때면 5.5일 때면 이런 식으로 찍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점이 찍히고요. 이 점들을 마지막엔 어떻게 해줘야 돼? 점을 이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꺾은선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이 계속 밑에 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축 이름 설정하기, 두 번째 눈금 간격 설정하기, 세 번째 표를 보고 점 찍기, 네 번째 점 이어주기.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일러를 틀어준 시간에 따른 방 온도 변화 그래프를 드디어 그려볼게요. 아까 축 이름 설정까지 했었고요. 이번에는 점을 찍어야 되겠죠.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기 전에 보니까 그래프에 눈금 간격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눈금 간격 설정을 먼저 해줍시다. 그 전에 여기 X축과 Y축이 만나는 부분은 0이라고 했죠. 이 부분.
자, 그리고 눈금 간격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 보니까 시간은 1, 1.5, 2, 2.5, 3, 3.5, 4 해서 제일 작은 숫자가 1이고 제일 큰 수가 4예요. 그러니까 1과 4만 표시할 수 있으면 저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칸을 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 있어요. 그러면 이 6칸 내에서 1부터 4까지 다 표시를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번, 여러분 편하게 1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저번에 그려볼 때 여기 1하고 그냥 순서대로 1.5, 2, 2.5 이렇게 적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첫 번째 칸은 0에서 1 사이니까 얼만큼 커진 거야? 이 칸이 1만큼 커지게 된 건데 그 다음 칸으로 갈 때 1에서 1.5로 가면 몇만큼 커진 거야? 0.5만큼 커진 거고 1.5에서 2로 커지려면 0.5만큼 커진 거지. 똑같이 저 작은 눈금 5개 작은 눈금 5개인데 이만큼 똑같은 크기인데 얘는 왜 1을 주고 똑같은 크기인데 얘는 왜 0.5를 주냐고. 똑같은 애인데 차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로 할 거면 1로 다 똑같이 1 하고 0.5로 할 거면 다 0.5, 0.5, 0.5, 0.5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값만 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럼 아까 1, 1.5, 2, 2.5 있었으니까 뭘로 한번 해볼래? 한번 1, 2, 3, 4 이렇게 해볼까? 자, 1, 2, 3, 4로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칸에 1을 썼으면 그 5칸, 큰 5칸, 요 5칸을 1이라고 잡은 거잖아. 그럼 똑같이 5칸 가면 2가 되고 똑같이 5칸 가면 3, 똑같이 5칸 가서 4, 5, 6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점 찍어야 되는 제일 작은 숫자인 1도 그래프에 표현이 되고요. 제일 큰 숫자인 4도 표현이 되겠죠. 물론 5, 6 부분은 안 써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써야 될 게 다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 보면은요. 온도는 제일 작은 게 15, 그 다음 18, 23, 25, 28, 32, 3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게 15고요. 그럼 제일 큰 게 33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똑같이 1, 2, 3, 4, 5, 6 이렇게 잡으면 15랑 33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없어요. 내가 여기 써봤자 7 정도까지밖에 안 써져.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처럼 눈금 간격을 설정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 10, 20, 30, 40 이렇게 설정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15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33도 들어가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아까도 여기 두 부분을 안 썼지만 지금 거의 반을 안 쓰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점을 찍을 때 힘들단 말이야. 15 찍어야 되고 18 찍어야 되는데 여기 점이 너무 이렇게 눈금 간격이 조그매져서 힘들어. 그러니까 최대한 이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10이 안 됐으니까 한 반 줄여서 5 해볼까? 5? 그럼 그 다음은 몇이 될까? 0에서 5가 5만큼 커졌지. 5칸 갔을 때 5만큼 커졌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칸 갔을 때 5만큼 커졌으니까 큰 거 한 칸 갈 때 5만큼 커지는 거지. 작은 거 한 개는 한 칸인 거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칸은 몇이 들어가면 될까? 큰 거 한 칸에 5만큼 증가하니까 10. 여기서 5만큼 증가했지. 5만큼 증가하고 그럼 그 다음도 5만큼 증가해서 몇? 15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한번 써보면은요. 50, 15 다음에 20, 25 그 다음이 30, 35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15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33 들어가지요. 심지어 이 조그만 한 칸을 1로 설정을 한 거잖아. 이 크게 한 칸, 이 조그만 거 5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5니까 작은 거 1개는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알아보기 쉽게끔 설정을 해놔서 우리가 점을 찍기도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표의 값을 그냥 점 찍어주면 되죠. 점은 어떻게 찍어? 둘이 만나는 곳에 점 찍는 거잖아. 시간이 1시간이야. 1시간인 부분 어딨어? 여기 있어. 자, 1시간. 1시간을 나타내는 선은 지금 선생님이 따라 그리는 이 선이죠. 자, 이 선 중에서 여러 가지 이 선 중에서 점 중에서 온도가 특히 그 중에서 온도가 15도인 점, 15도인 점은 여기잖아. 이 선이잖아. 둘이 만나는 건 어디야? 여기지. 시간이 1시간이면서 일단 여기 지울게요. 시간이 1시간이면서 온도가 15도인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 두 부분이 만나는 곳. 여기. 그 다음에 시간이 1.5시간일 땐 18도래요. 18은 여기서 한 칸, 두 칸, 15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면 여기가 18일 텐데 1.5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 1.5 어디 있겠어? 1과 2 사이 정중앙인 부분이 여기가 1.5겠지. 자, 여기서 따라 올라가서 점을 찍으면 되죠. 어디에? 18인 부분에. 온도가 18인 부분. 자, 그 다음에는 2시간일 때 몇 도? 23도래요. 2시간일 때 23도 어디다 찍으면 돼? 2시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2시간일 때 어디? 23도 점 찍고. 그 다음에 2.5시간일 때 25도래요. 2.5도 여기 중간이겠죠. 2와 3에 그럴 때 25도. 그 다음에 3시간일 땐 28도. 자, 3시간일 때 28도. 점이 잘 안 찍히네요. 그 다음에 3.5시간일 때 32도래요. 3.5시간일 때 32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시간일 때는 33도래요. 그것도 마지막까지 찍어주면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점을 다 찍은 다음 어떻게 해줘라? 이어줘라. 있는 거는 원래 그냥 검정색으로 해도 되지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어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다 떼고 올라왔잖아,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축 이름 설정하는 거. 이제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니까 조금 더 쉽죠. 원인이 X축 바닥에, 그 다음에 결과가 세로축에. 그 다음에 눈금 칸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한 칸에 그 간격, 한 칸의 양은 우리가 다 똑같이 설정만 해주면 된다. 가로에서 1을 했으면 가로는 항상 눈금 하나가 1, 1, 1, 1, 1, 1 커지게. 세로에서 눈금 하나를 10으로 했으면 항상 10, 10, 10, 10, 10, 10 커지게.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려주면 된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수고했어요.